안녕하세요. 아침의 광장 손지민입니다. 학교 급식 종사자와 돌봄 전담사 등으로 구성된 전국 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가 지난주 금요일 하루 총파업을 벌였습니다. 연대회의가 시도교육청과 집단 교섭을 시작한 게 2017년부터인데요. 새학기까지 협상이 타결되지 못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현재 17개 시도교육청의 교섭 대표는 강은희 대구시 교육감이 맡고 있는데 양측이 임금체계 개편을 두고 시각차가 큽니다. 여기에다 학교 급식실 종사자의 건강 문제도 간과할 수 없는데요. 교착 상태의 원인과 그 쟁점은 어디에 있는지 오늘 두 기자의 시선 100대 1000에서 짚어보겠습니다. 4월 3일 월요일입니다. 아침의 광장 먼저 이 시각 교통 상황과 날씨 전해드립니다. 서하나 리포터. 네, 먼저 고속도로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입니다. 금호분기점에서 칠곡분기점까지 4km 정도 정체에 이어지고 있고요. 중부내륙고속도로는 형풍 방향으로 유천나들목 부근에서 옥포분기점까지 밀리는 모습입니다. 중앙고속도로 위로는 춘천 방향으로 동명동호 부근에서 다부터널까지 답답하게 이동하겠습니다. 이어서 시내도로입니다. 신천대로 상동교 방향으로 팔달교 지하차도 지난 지점부터 정체되고 있고요. 효동로 망우당 내거리에서 아양 내거리 방향으로 교통량 많습니다. 특히 우회전 하신다면 답답하게 이동하겠습니다. 상화로 위로는 상동시장에서 상동교 방향으로 상동교 지나실 때 신호 2번 받아 지나겠고요. 동북로 복현호 거리에서 연암내거리 방향으로는 서행으로 이동합니다. 마지막으로 날씨입니다. 오늘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낮에는 대구 21도, 구미 22도, 경주가 18도까지 오르겠는데요. 건조주의보가 여전히 발효 중입니다. 대기가 매우 건조하고 바람도 강하게 불겠는데요. 화재 예방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으로 전망됩니다. 현재 대구의 기온은 11.6도, 습도는 65%입니다. 지금까지 서한나였습니다. 빠르고 정확하게, 명쾌하고 날카롭게 대구 경북의 오늘을 보는 KBS 대구 아침의 광장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대구 경북의 주간 브리핑으로 이어가죠. 오늘 아침 뉴스 매일신문 김윤기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첫 소식 볼까요? 예,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토요일 이전 100주년을 맞은 서문시장을 찾았습니다. 100주년 기념식을 찾은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시장 입구부터 행사장까지 약 500m 정도를 천천히 걸어가면서 환영 인파와 인사를 나눴습니다. 윤 대통령은 서문시장 역사가 100년 전 오늘 여기서 시작돼 파란만장한 역사 한가운데서 시민들과 함께했다며 서문시장이 복합 문화공간으로 발전할 수 있게 정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정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하니까 기대감이 생기는데 대구시에서는 어떤 지원책을 제안했나요? 예, 대구시는 우선 서문시장 인근에 사업비 2,500억 원을 투입해서 가칭 국립 구국운동 기념관을 짓고 대규모 주차장까지 건설하는 안을 내놨습니다. 기념관에는 지하 3층까지 내려가는 대규모 주차장 조성안까지 포함됐는데요. 사업이 성사되면 서문시장 주차장난 완화에도 기여할 걸로 보입니다. 네. 예, 중소벤처기업부도 전통시장 활성화를 돕는 100년 시장 육성 프로젝트를 이날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는데요. 윤 대통령은 이 사업을 적극 추진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기존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은 재정부담 주체가 지자체여서 국비 지원이 불가했는데요. 100년 시장 사업을 통하면은 서문시장을 포함한 대구 주요 전통시장이 관련 사업에 일부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립니다. 네, 서문시장의 중요성, 그 가치가 더 인정받기를 바라는 마음인데 다른 얘기는 없었나요? 예, 대구시는 윤 대통령이 지역 공약 사업인 국립근대미술관과 국립뮤지컬 콤플렉스 건립에 대해서도 정부의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네. 당초 대구시청 상격청사 일대를 사업 대상지로 염두에 뒀는데요. 최근에는 달성군 화원읍 옛 대구교도소 부지로 방향을 튼 모습입니다. 대상지 변경에는 현재 관련 용역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문체부와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네, 문화도시 대구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다음 소식은요. 지난주에 4층 건물에서 추락해 구급차로 옮겨졌으나 치료 가능한 응급실을 못 찾아 사망한 10대 여학생 사건 전해드렸는데요. 네, 참 안타까웠습니다. 예, 비슷한 상황이 다시 벌어지지 않도록 대학병원 응급실이 문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소방청이 119 구급서비스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구급차가 환자를 태우고 응급실에 갔는데 받아주지 않아서 되돌아간 이른바 제2송 사례가
대구에서만 400건 정도가 나왔습니다. 하루 한 건 정도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데요. 제2송 사유는 전문의 부재가 31%, 병상 부족이 17%로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응급실이 너무 붐벼서 문제다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의료계에서는 뭐가 문제라고 보고 있나요? 예, 경증 환자에서 중증 환자까지 모두 상급병원 응급실로 몰리도록 내버려둔 현 응급의료 시스템이 문제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의료기관 종별에 따라서 응급의료관리료가 다른데 네. 대학병원은 6만 9천 원 정도입니다. 경증 환자는 이게 다 본인 부담이긴 하지만 환자 쏠림을 막을 정도로 비싼 금액은 아니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은 응급실이 환자가 걸어서 못 들어오게 돼 있고 정말 심각한 환자만 들어오니 한국보다는 응급실 운영에 여유가 있다고 하고요. 미국 응급실에서는 경증 환자가 진료를 받으려면 환자는 먼저 간호사 앞에서 증상을 설명해야 하고 의사를 꼭 만나겠다고 고집할 경우에 비용 부담이 훨씬 커진다고 합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는 상황이 좀 다른 거잖아요. 예, 우리나라는 예를 들어 항암 치료 중에 복수가 차거나 열이 나면 환자들은 중증으로 생각해서 바로 대학병원 응급실로 향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의료계에서는 외상, 심근경색, 뇌졸중, 심정지 환자가 우선이 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대구시는 보건복지부와 함께 공동조사단을 꾸려서 이번 사건 조사에 나서는데요. 이참에 응급의료 제도 개선을 이끌어낼 수 있는 부분까지 살펴볼 계획입니다. 제도 개선 그러니까 시스템을 좀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 소식 볼까요? 네, 대구시가 오늘부터 이달 28일까지 에어비앤비를 비롯한 공유 숙박 플랫폼이 불법 영업 행위를 찾아 나섭니다. 네. 공유 숙박 플랫폼은 현행법상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이나 한옥 체험업 같은 분야에서만 제한적으로 허용되는데요. 영업 신고 없이 숙박업을 하는 경우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네. 대구시와 대구경찰청, 숙박협회 등은 합동으로 8개 단속반을 편성해 계도와 단속을 병행합니다. 에어비앤비에 게시된 무신고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계도 메시지를 발송해서 불법 숙박 영업을 중지할 것을 알린 뒤에 지속 영업 시에는 관련법에 의거해 처벌될 수 있음을 각인시킬 예정입니다. 대구시는 지난해에도 불법 숙박업 고발을 통해서 지역 6개 업소가 검찰에 송치됐다고 밝혔습니다. 네, 생각보다 그 불법 영업소가 많은 것 같아서 이번 단속을 계기로 바로 잡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마지막 소식 볼게요. 예, 대구 염색산단이 악취 문제를 지적하는 현수막 철거를 놓고 대구 서구의회와 염색공단이 충돌하는 모습입니다. 김종일 서구의회 부의장은 염색산단 일대에 공단이 복합악취 대책을 강구하라는 6개의 현수막을 붙였는데요. 네. 그중 하나가 사라졌다는 제보를 받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 현수막은 염색산단 직원이 철거했다고 하는데요. 이 직원은 강풍에 현수막이 떨어져서 운전자 시야를 방해하고 있어서 수거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역으로 김 부의장을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팩트체크가 좀 필요한 부분으로 보이네요. 자,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아침 뉴스 매일신문 김윤기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대구보건대학교 물리치료 학과장 권원안 교수입니다. 대구 국제 마라톤 대회에 이제 봉사활동을 나왔는데요. 우리 이제 마라톤 선수에게 발생할 수 있는 손상과 부상을 예방하기 위해서 테이핑과 마사지를 봉사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물리치료는 아픈 환자를 치료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보람있는 직업이라고 생각해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환자가 굉장히 이제 힘들고 통증이 심해서 왔는데 여러 가지 이제 치료가 잘 안 되다가 물리치료를 받고 잘 회복이 되어서 KO 되었을 때 가장 보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처럼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일, 봉사하는 일 그런 것들이 있으면 계속해서 잘 하고 싶습니다. 마사지 받고 나면 몸이 시원해지듯이 시원한 기분으로 한 주를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지역 현안을 보는 눈은 넓고 분석은 깊이 있습니다. 두 기자의 시선 백대천, 경향신문 백경열 기자, 뉴스민 천용일 기자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두 분과 함께 오늘은 윤가영 리포터도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 오늘의 쟁점입니다. 이제 학생들이 피해를 본다는 비판적인 시각이 있고 노동자의 정당한 행동이라는 거 이것도 간과할 수 없는 시각이거든요. 오늘은 양측의 입장과 쟁점 자세히 짚어볼 텐데 일단 그간의 교섭이 어떻게 진행돼 왔는지부터 확인해보죠. 네, 간단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지난해 9월부터 있었는데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7개월 넘게 집단 임금 교섭을 진행 중인데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대구교육청이 17개 시도교육청이 집단 교섭 대표예요. 그래서 네. 여기서 이제 천막 농성 등이 벌어져 왔고요. 일단 그 노동자들의 요구를 보면요. 명절 휴가비를 기본급액 100% 이게 한 186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임금 체계 개편 논의를 위한 노사협의체 구성이 핵심입니다. 반면 교육당국은 명절 휴가비 20만 원 차이가 많이 정액이죠. 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본급 3만 8천 원 이게 한 2% 정도 되는데 이렇게 인상하는 안 등을 좀 제시한 상황입니다. 오늘은 교육당국의 입장에서 한번 좀 소개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인상이 소폭될 수밖에 없는 입장을 좀 설명해 주실 거고요. 네, 이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 이제는 뭐 교육공무직이라는 직군으로 분류가 되고 있는데요. 이 대구에서는 708명이 이 파업에 참여했습니다. 이 전체 교육공무 직원의 8.7%인데 이 빵과 음료 등 대체식을 제공한 학교가 71곳이었습니다. 이 대구에서는 영양사 160여 명, 이 조리사 450명, 또 조리 실무사 2,400여 명 정도가 있는데 네. 이 노동자의 입장에서 오늘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옹호 입장이시고요. 일단 윤가영 리포터가 학교 비정규직 연대회 그 집회 현장을 취재했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3월 31일 오전 10시 대구 교육청 앞 분수대에서 총파업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오전 9시부터 파업에 참여한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조금씩 자리를 잡았고요. 집회가 시작되면서 학교 비정규직 연대 추산 약 500여 명이 모였습니다. 이 파업 소식에 학부모들은 가장 먼저 아이들의 밥을 걱정했는데요. 현장 소리와 함께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아왔습니다. 단일 임금 체계 개편하라! 학교 급식실에서 일한 지 올해 15년 차입니다. 작년 폐CT 결과 저도 폐결절 진단을 받았습니다. 두렵습니다. 학교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이 철폐되는 그날 투쟁!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1학년이에요. 일단 도시락 챙기는 거 너무 일단 부담스럽고 그리고 장기적으로 혹시 갈까봐 걱정도 되고 아무래도 그분들도 현장에서 일할 때는 그런 또 고충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도 서로 이렇게 잘 해결되어서 서로 원만하게 그렇게 합의점 찾아서 그런 파업한다고 해도 장기적으로 그렇게 가진 않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중3 아들을 두고 있는 엄마입니다. 급식실 일하시는 분들 자세히는 잘 모르겠지만은 일을 하는 환경이 많이 힘들다고 들었거든요. 오죽하면 파업을 할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6학년입니다. 그런 이야기는 들었어요. 음식을 제때 먹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대체를 어떻게 할 것인지 만약에 파업을 하고 하게 되면은 애들한테는 무슨 지장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런 그 걱정은 되죠. 학교니까 저희들은 일단 학교를 믿고 보내잖아요. 믿고 보내는데 일단은 그래도 학교에서는 최선을 아동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지 않을까 뭐 커가는 새싹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정말로 신경을 많이 써서 좀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 새싹들을 위해서 어려운 건 알지만 피해를 좀 줄여주라. 원만하게 합의를 해달라 이런 의견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급식은 대체식을 제공했지만 돌봄 공백도 걱정을 하셨습니다. 이 돌봄 전담사가 파업에 참여한 학교는 자체적으로 인력을 운영해 하루 동안의 그 공백을 없앴다고 합니다. 네, 지난해 11월에도 한 차례 파업을 했었거든요. 이제 넉 달 정도만 해도 파업을 한 건데 반복되는 파업의 원인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네, 기본적으로 지금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의 경우에는 파업권을 획득한 경우입니다. 네. 이 교섭을 하는데 교섭 당사자인 교육청 쪽에서 이 제시했던 조정안조차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이 파업을 할 수 있게 된 건데요. 네. 학교에서 필수적인 업무를 하는데도 교사와 달리 기본급이 고정돼 있고 이 교육청마다 처우가 다른 겁니다. 오래 일할수록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는 더 벌어지고 이 복리 후생에서도
이 차이가 벌어지게 되기 때문인데 이 교육당국이 대화와 협의를 거부해서 이 파업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이 교육청마다 처우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기본급 외에 이 수당 역시 직종별 또 지역별로 각기 다르다고 하는데요. 이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직종이 좀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유형이 두 가지인데 그 1유형과 2유형 이렇게 있고요. 2유형이 이제 조리사, 조리실무사 등이 있습니다. 또 유형 외에 또 직도 있는데요. 지난해 기준으로 1유형의 기본급이 206만 원 정도인데 2유형인 이제 조리사 등은 이보다 한 20만 원 정도가 낮습니다. 네. 근데 교육당국은 단일 기본급 요구는 이제 좀 비현실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교육청마다 일단 예산 규모가 다르고 네. 직종의 종류와 업무 분장도 모두 다른데 이 공통된 임금 체계 기준을 마련하기가 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매년 이제 파업이 반복되고 있으니까 그래도 어떻게든지 간에 합의점을 조금씩 찾아왔을 것 같거든요. 네, 그 한 10여 년째 사실상 좀 유예해 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기본급과 명절 휴가비를 조금씩 인상하는 수준에서 이 파업을 해결해 왔는데요. 문제는 이러한 임금 체계와 수준 등이 명확한 근거가 없다는 점입니다. 이 노조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판단 때문에 이 전국 시도교육청이 이 단일한 기본급 체계를 도입하자라고 제시를 했는데요. 가장 최근에 이뤄졌던 교섭에서는 임금 체계 개편을 논의하기 위한 노사협의체부터 구성하자고 양보안을 내놨지만 지금 시도교육감협의회 대구교육청에서는 지금 응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노사협의체만이라도 좀 만들자라고 했는데 그걸 거부하는 입장이라고 얘기를 하셨고요. 가영 씨가 현장에서 학교급식 노동자들이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노동자들은 임금 문제에 더해서 급식실에서 일하는 사람이 너무 적다는 점을 지적을 했는데요. 이 한 여고의 경우에는 학생들이 1000여 명 정도인데 급식실에서 근무하는 분은 단 8명입니다. 한 명당 약 100인분이 넘는 식사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건데요. 파업에 참가한 노동자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여고에서 근무하고 있는 조리원 최숙남입니다. 지금 3년 반 정도 됐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저희들 쉬는 시간이 없어요. 거의. 물론 정해져 있는 시간은 있지만 그 시간을 저희들이 사용할 수가 없는 시간에 맞춰서 음식이 나가야 되고 그 설거지가 사실은 굉장히 이제 몸에 부딪히고 선생님 보시다시피 저는 3년 반 정도밖에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손가락 관절이 이렇게 됐고 발꿈치라든지 어깨 관절도 굉장히 안 좋아졌고 튀김이나 볶음을 하다 보니까 그 튀김 볶음 한 날은 집에 가면 목도 굉장히 아프고 눈도 좀 많이 안 좋고 일단 인원이 좀 많이 충원되었으면 좋겠고요. 제일 힘든 게 사실 식판 씻는 건데 세척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현대화되어 가지고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전국 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 대구 지부장 정경입니다. 지난 9월부터 저희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교육부와 함께 임금 교섭을 진행했습니다. 저희가 작년 11월 25일에 이어서 3월 31일 오늘 2차 총파업에 돌입하게 되었습니다. 직종이 69개, 전국적으로 하면 100개 정도도 넘어요. 그런 노동자들이 제각각의 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학교 안에 정규직 공무원 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에 따라서 이제 정해지게 돼 있는데 우리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이제 임금 교섭을 통해서 결정이 납니다. 동일한 임금 체계를 만들어 달라. 그리고 지금 현재 학교 급식실에서 이제 폐암 환자가 집단적으로 300명이 넘게 나오고 있고 대구만 해도 13분이 나오셨고요. 현재 저희 조합원만 해도 3분이 지금 폐암 수술을 하셨고 산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저희가 이번 총파업에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임금도 임금인데 시설이 너무 낡고 힘들다, 위험하다 이런 얘기가 많은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정해진 시간 내에 음식을 조리하고 또 설거지하고 청소까지 마쳐야 하기 때문인데 뭐 넘어지거나 베이고 데이는 부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네. 이 노조를 중심으로 환경 개선을 위한 요구가 있어서 이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예외 대상이던 급식실이 2017년부터 이 법 적용 대상이 됐습니다. 앞서 이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언급한 것처럼 이 더 큰 문제가 바로 폐암인데요. 우리 학교 급식이 이제 시행된 지 30년 가까이가 되어갑니다. 이 급식 노동자들의 이 폐암 문제가 이제서야 좀 공론화됐는데 이 노동자 2만 4천여 명의 검진 중간 결과를 살펴보면 이 폐암 확진자가 31명이고요. 이들을 포함해서 폐암 의심자까지 더하면 139명이었습니다. 그만큼 학교 급식 노동을 한 이들이 이 폐암과 관련한 폐질환이 걸릴 확률이
높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 산업재해 이번 그 조사 결과, 폐암과 관련된 조사 결과를 보고는 아마 정말 많은 분들이 놀라셨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뭐 대책이 좀 있을까요? 일단 보면요, 이게 노동환경연구소가 학교 급식 노동자가 이제 일반 노동자에 비해서 2.8배에서 16.4배 정도 폐암 발생률이 좀 높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네. 여기에 이제 교육부가 폐암 검진을 좀 확대하겠다는 방침은 밝혔는데 또 이제 급식 조리실의 환기 설비 개선이 필요한 학교 한 곳당 1억 원씩을 또 지원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또 안전보건공단 등과 그 폐암 예방 관계기관 전담팀을 좀 운영하기로 했는데 올해 상반기 안에 이제 학교의 5분 사용 실태 분석과 사용 확대 방안을 좀 내놓을 예정이고요. 대구시 교육청은 지난해에는 이제 폐암 검진 대상을 교육노동부 기준보다 좀 확대해서 55세 이상 근무 경력 5년 이상을 기준으로 실시를 했는데 올해의 경우에는 근무 경력 연령에 좀 제한 없이 급식 종사자 전원을 대상으로 실시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1차 검진 대상자가 1,005명. 예방이 중요하니까 그렇죠. 네, 이 교육부가 또 내놓은 대책 중에 튀김류를 주 2회 이하로 최소화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이 노후된 급식 시설을 개선하는 내용도 이 담은 방안을 발표했지만 네. 좀 임시 방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급식실의 폐암 산재와 높은 노동 강도 때문에 이 종사자들이 조기에 퇴사하고 있는 등 인원이 부족한 문제가 지속되고 있거든요. 이 때문에 학교 급식실 인원을 충원하는 게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일반적인 공공기관의 식수 인원은 60명에서 70명 정도인데 학교는 100명이 넘는 학교가 여전히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학교는 좀 특별한 공간이기 때문에 저희가 정부의 차원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야 하는 게 맞습니다. 가영 씨가 대구시 교육청의 입장도 들어봤죠. 네, 그렇습니다. 교육청은 학비연대의 안을 모두 다 수용을 할 수는 없지만 양측이 서로 양보하면서 소통을 이어가겠다고 했는데요. 네. 이종근 교섭 담당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올해는 다음 연도보다 많은 복합적인 사항이 얽혀 있었습니다. 노동조합에서 과거에 없었던 공무직 임금체계 개편, 또 이와 연계하여 노사협의체 구성 등 지속적으로 교섭을 요구하였고 또 물가 상승률이 높아짐에 따라서 이에 맞는 기본급, 명절 후반기 등을 이제 요구하는 사항이고 또 사용자 측에서는 현 임금 체계에 대한 문제점 진단이라든가 먼저 보고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또 임금 체계에는 장기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가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수용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기본급이라든가 명절 휴가비에 대해서도 올해는 이제 그 격차가 다른 해보다 많다는 거죠. 그래서 올해가 특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핵심되는 요인이 이제 임금 체계 개편과 관계된 노사협의체 등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처음보다는 실무교섭 19회, 본교섭 5회 이걸 하다 보니까 노동조합에서도 많이 물러났고 또 사용자 측에서 서로 이제 물러나가 이래 서로 타협점을 찾아가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제 기본급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서로 조금씩 양보해가지고 어떤 타협점을 찾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사실 이제 교섭은 이제 노사 양측이 함께 결정하고 또 이걸 타결하는 것인데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노력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에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노사 간 이제 간사 간 협의라든가 또 실무 교섭 등을 이제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 양측이 소통과 이해로 이제 원만한 합의점을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원만한 합의점을 찾으면 누구나 좋겠지만 지금 일단 당면한 문제 중에 하나가 노동자가 너무 적게 일한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본질을 살펴보면 결국 이게 같은 일을 하고 차별 대우를 받지 않아야 한다는 게 이게 좀 노동자들의 생각인 거거든요. 네. 실제로 이제 교육청이 이번에 2%까지 기본급 인상하는 제시를 했는데 정부가 공무원의 기본급은 최대 5%까지 인상을 했단 말이죠. 이게 그 같은 일, 비슷한 일을 하고도 네. 이게 이렇게 차이가 난다라는 게 이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말씀이고요. 물론 파업권이 노동자들의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충분히 존중받아야 한다는 거고. 근데 이제 학교 현장에서 이런 측면도 있어요. 그 학교 현장이라는 특수성을 좀 고려해야 된다. 이런 말도 있는데 파업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이 좀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학교를 필수 공익사업장으로 좀 지정하자는 주장도 나오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 이제 파업을 하더라도 업무 공백을 막을 인력을 투입할 수 있어야 되는데 다만 이 부분도 좀 100% 매끄러운 대안은 아닙니다. 대체 인력을 좀 선택지로 두겠다는 건 네. 노동자들을 좀 압박하는 모습이 될 수 있는 등 또 네. 다른 문제들을 또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종합적으로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고 싶어요. 오늘의 한마디로. 네.
누구나 차별받지 않아야 된다는 게 이제 교육복지 뭐 이런 거잖아요. 네. 교육복지의 상식이 이런 노동자들에게도 이제 상식이 좀 적용되지 않아야 될까 뭐 이런 생각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교육 복지의 상식이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받는 가장 큰 피해가 이런 걸 것 같아요. 뭐 비슷한 일을 하고 같은 현장에서 일을 하는데 다른 처우를 받는다는 것이 이게 임금보다도 더 큰 아픔으로 다가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도 하기는 하거든요. 네, 그 앞서 백 기자님이 언급했던 필수 유지 업무, 필수 공익사업장으로 지정을 하는데 이 공무원과 대우도 다르고 이 비정규직 신분으로 필수 유지 업무를 하고 있다. 이것도 좀 어폐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이 2012년에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처음 파업을 벌이고 난 이후에 만나서 들었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 파업을 마치고 학교로 복귀하니까 교장 선생님이 직접 차를 태워서 점심을 사주면서 미처 생각하지 못해서 미안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러고는 학교로 돌아가서 며칠 동안 애들 밥 못 챙겨준 게 미안해서 이 대청소까지 깨끗하게 하고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무엇보다도 학교에서 이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노동자다라고 하는 인정을 받았다는 점이 저는 인상 깊었는데 오늘의 한마디로 하면 학교 노동자는 투명 인간이 아니다.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영 씨 교섭은 계속 이어지나요? 네, 이번 주 노사 양측의 간사가 만나서 논의가 잘 진행이 되면 교섭으로 이어가게 됩니다. 학생들도 노동자들도 건강하게 학교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합의안을 찾을 수 있길 바랍니다. 네, 두 기자의 시선 100대 1000. 경향신문 백경열 기자, 뉴스민 천용길 기자, 그리고 윤가영 리포터까지 오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구 경북 지역 완연한 봄 날씨를 보이고 있는데요. 어제 산불 난 거 아마 다들 아실 겁니다. 굉장히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역에 곳곳에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으니까 화재 예방에 각별히 신경 써 주셔야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21도 정도까지 예상이 된다고 하네요. 4월 3일 아침의 광장이 준비한 소식은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